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3개 시간입니다. 5분의 기자와 평론가들이 그 자신이 맡은 요일에 뉴스 3개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목요일의 코너지기는 김수민 시사평론가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네, 좀 알찬 뉴스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뉴스 가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얼마 전에 연세대 류석춘 교수 네. 강의 중에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죠. 위안부는 매춘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반일 종족주의 이 책으로 더 먼저 물의를 일으켰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예.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옹호를 했다. 네, 예. 유튜브 영상에 연세대 학생들에게 전하는 강의라고 올리면서 네. 일단 일본군 위안부는 당시 창기와 작부 등 유곽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과 다를 바 없었다. 예, 민간의 유곽이 일본군 전용 시설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예. 유석춘 교수를 옹호를 하고 나선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류 교수가 항의하는 여학생을 향해서 강의 도중에 궁금하면 한번 매춘을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설령 그런 뭐 공공연하게 행한 발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과연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외부에 알린 그 학생에 대해서 학생들이 광기에 사로잡힌 홍위병 같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네. 네, 그 녹음을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 것에 대해서 교수에게 거짓의 고가를 씌우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학생의 행위는 이제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고 인생의 패배자로 그 학생은 전락했다. 녹음을 한 행위를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영훈 전 교수도 교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즘 대학생들은 이제 강의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 이제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네, 녹음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뭐 이게 무슨 뭐 공작 차원에서 그러니까 몰래 녹음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설령 강의를 듣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녹음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무슨 어떤 사람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범죄 행위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예,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강의도 공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녹음해서 뭐 보도가 됐다고 해서 네. 네, 그것은 그것대로 뭐 반박을 하면 되는 일이지 이렇게 학생을 인신 공격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 이영훈 전 교수가 류석춘 교수를 그냥 옹호하고 두둔하고 나선 건 그냥 초록은 동색이고 가자는 개편이고 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네, 뭐 그렇게 이제 그거 하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학생을 이렇게 그 비난을 하면 안 되죠. 네, 홍위병이라는 그런 원색적 용어를 쓴 것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교수님께서 네. 학생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국가보훈처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하재헌 예비역 중사. 네. 예전에 이제 2015년에 북한 목함 지뢰의 도발로 인해서 2다리를 잃었던 이 하중사에 대해서 원래 공상 판정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전상으로 재의결했다고 브리핑을 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했군요. 저희가 이 문제 불거졌을 때 한번 그 하재헌 중사를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재의결이 됐네요. 네. 하중사가 전역을 한 거는 이제 사고 직후는 아니었고 네. 당분간 계속 군 생활을 유지를 하다가 지난 1월에 전역을 했는데 네. 2월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처음에 육군 본부에서는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상자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로 전상이라고 했을 때는 교전이라든지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에 상의를 입은 경우 전투 중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상이라고 했을 때는 직무 수행이라든지 교육이나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중상을 공상이라고 네. 판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일단 육군 본부에서는 전상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예. 육군 본부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처음에 공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게 교전 중에 입은 중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다 이렇게 네. 판정을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중사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또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도 올렸어요. 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좀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재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전에 입은 중상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라는 그런 구절이 또 그 법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훈처에서 다시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전에 이제 국군의 날 기념식 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나란히 하중사가 앉아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옹하는 장면도
뉴스에 그렇습니다. 나오던데요. 네, 이에 예. 대해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사연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그를 정중하게 초청하라고 하셨고 하중사 또한 대통령과 국군에게 예의를 갖춰서 참석을 해줬다라고 사연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의 보훈 심사 체계는 너무 짜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한번 불거질 문제인데 이번에 네. 좀 한번 큰 방향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훈처에.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홍콩 시위대의 반응이 갈수록 격앙되고 있습니다. 피해 빚을 갚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10월 1일에 이제 중국 국경절을 맞이해서 네. 국경절 애도 시위라는 타이틀로 홍콩의 시민들이 또 거센 시위를 벌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발생을 해서 가장 많은 부상 발생자 146명을 넘어선 180명 이상의 부상 기록이 나올 정도였고요. 총까지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막대기를 휘두르는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네. 경찰이 고등학교 2학년 18살 남학생 바로 앞에서 실탄 사격을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 저도 영상도 거의 조준 사격이던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경찰 측에서는 또 팔다리를 쏘면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을 쏘도록 교육받는다. 아, 잠깐 그게 해명이에요? 네, 그런 경찰의 해명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해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세요? 이게 가까스로 심장을 벗어나 가지고 네. 그나마 생명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예. 어쨌든 홍콩 시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한 상태입니다. 그 조슈아 웡 우리가 예. 이제 어느덧 익숙해진 이름이죠. 그렇죠. 데모시스토당의 비서장 같은 경우는 홍콩은 사실상의 경찰 국가가 됐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뭐 시위 시민들은 더 분노를 해서 이제 네. 어제 시위에서도 금융 중심가라든지 또 정부 청사 인근이라든지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고 점심 시간에 또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우리로 치면은 6월 항쟁 넥타이 부대. 예,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또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중고등학생들 분노도 대단해서 긴급 동맹 휴학이 호소가 됐고요. 네. 예, 광복 홍콩 시대 혁명 이런 구호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참, 그 총까지 쏘는 거, 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남다르게 봐야만 되는 게 이게 우리는 이제 그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 학살이라는 아주 아픈 경험이 있는 건데 홍콩에서 어떤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이게 지금 뭐냐면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 방아쇠가 시위의 방아쇠를 당긴 것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그래서 나온 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